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 박사. 결의를 구원한 5분의 영웅들. 들어가는 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닥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각자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필자 개인적 생각으로는 배고픔, 추위, 질병, 전쟁, 문맹 등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으로부터 결의를 구원한 5분이 이른바 그 5분의 위대했던 역정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백성들을 추위에서 구출한 문익점. 옛날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는 말로 춥고 배고프다였고 편한 신세를 등 따습고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 인류들에게는 추위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의 숙명적 과제였다. 우리 역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천 년 우리 결의는 추위에 떨며 살았다. 물론 그때도 지배층에서는 비단이나 호피 등으로 추위에 크게 노출되지 않고 살았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아 한겨울에도 삼배옥 중간에 닭펄이나 억새꽃을 넣어 보온하는 정도였으니 그 어려움을 형언할 길이 없었다. 그런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한 해결사 한 분이 있었다. 바로 고려 말의 혜성과 같이 나타난 문익점 선생이시다. 물론 문익점 선생은 고위관료여서 자기 자신은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냥 볼 수 없어서 목화씨를 중국에서 가져와 재배에도 성공하여 서민들에게 솜니부를 덮게 하고 무명옷을 입게 하였다. 또한 재배기술과 목면제도 기술의 발전, 종자개량 등에도 있는 힘을 다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문익점 선생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오가면서 목화씨를 가져올 수 있었으나 그 사람들은 당장 자기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던져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문익점 선생은 백성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이를 가져와 백성들이 더 이상 겨울에도 춥지 않게 지내도록 함으로써 청사의 길이 남게 된 것이다. 백성을 문맹에서 구출한 세종대왕.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은 식목이지만 낳은 자식의 교육을 가해 잘 키우는 것은 양목이다. 동물에게는 먹이만 주기 때문에 사육이라고 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는 교육을 하기에 양육이 된다. 유대인 세계에서는 스승은 부모 이상으로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수많은 임금이 있었지만 가장 뛰어난 임금은 바로 조선의 4대 세종대왕이라는 데는 이설이 없다. 또한 그분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바로 한글 창제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유산임에 분명하다. 세종은 지편전을 통해 길러낸 최양, 박팽면, 신숙주, 성산문 등 소장학자들의 협력을 받아 우리 민족의 문자를 창제하였다.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 모음으로 구성되어 무려 8,800여 개의 소리와 문자를 낼 수 있으나 일본어는 300여 개, 중국어는 400여 개에 불과하다. 일본어나 중국어는 디지털, 문자로 바꾸는 데는 다시 한자로 바꾸는 등 절차가 복잡하나 한글은 디지털 문자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는 1989년 세종대왕상을 준비하여 세계 문맹률 퇴치의 공로가 큰 분에게 수여하고 있는 바, 이는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다. 참고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큰일에는 항상 반대자도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한글 창제의 반대 여론도 심각할 정도로 만만치 않았다. 바로 기득권층인데 반대 사유는 2가지였다. 하나는 중국의 글인 한자를 제쳐놓고 우리의 글을 만든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사대에 어긋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서민들이 글을 깨우치면 글을 아는 양반들의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반대 인물은 잘 아시다시피 최만리와 정창손이다. 이에 세종대왕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최만리를 의금부에 가두고 정창손은
파직을 시키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이다. 질병으로부터 구출한 허준 선생. 허준은 타고난 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술을 동의보감이라는 필생의 역작에 담아서 이를 후대에 전하였기에 그의 공로는 단순히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이 동의보감이 왕명에 의하여 출발되었고 초기에는 5명의 의관이 합동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허준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공적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한방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간행될 만큼 높이 평가되었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고 있다. 이에 허준을 일본에서는 조선의 편짝이요 창공이라 극찬하였고 중국에서도 천하의 보물이라고 칭송하였다. 여하튼 종합 임상의학서인 동의보감은 허준 선생이 선조 사망에 따른 유배시에 주로 집필하였는데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한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생애 마지막 시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25권에 이르는 전대미문의 대작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 동의보감은 현재 국보 319호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갖춘 것도 허준 선생의 업적이 크다고 본다. 참고 허준은 선조 사망에 따른 유배지에서 동의보감을 집대성하였고 정약용은 정조 사망 이후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로 신유사옥 18년간 강진으로 유배되었지만 어려운 유배 생활에서 실학, 목민심서, 큰음신서, 경세일포 등을 집대성하는 호기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위기란 위험을 잘 극복하면 기회가 온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역사상 외적의 침입이 수없이 많았지만 가장 오랜 기간, 그것도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었던 전쟁은 바로 임진왜란이 아닌가 한다. 임진왜란 시 나약하고 도망가기에 바쁜 선조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가랑과 대책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였던 신하들, 제대로 훈련된 군대 하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당시 동아시아 최강이 군대인 왜군을 맞이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내었던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시다. 이 위대한 영웅은 선조의 끊임없는 의심과 견제, 부하 장수인 원균의 지속적인 음해와 시기 등으로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종군 그리고 옥살이까지 하였다. 그리고 어디하나 원조받을 곳이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이를 뚫고 23전 23승의 신화를 이룩하였으니 이는 바로 실제한 전설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난세의 이순신 같은 영웅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늘이 조선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이순신 같은 불세출의 영웅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때에 맞추어 이를 내려보낸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필자가 보기에 이순신 장군의 항릭진 전법은 고대 로마군을 포위선멸한 카르타고의 하니발이 개발한 판내 전투와 유사하게 보인다. 임진왜란에 등장한 거북선은 오늘날 핵을 장착한 함대급 정도로 보인다. 배고픔을 탈피한 박정희 대통령. 필자도 위근급 장교 시절에는 박정희를 독재자로만 인식한 나머지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소령 이후 박정희에 대한 업적을 알게 되었고 예편후 안보 분야를 집중 연구한 후부터 위대한 영도자로 존경하게 되었다. 필자의 대통령 평가 5대 요소는 위기 관리 능력, 정치력, 경제발전, 인재 등용 및 도덕성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고픔보다 더 서글픈 경우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식량과잉 시대이니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1960년대 생까지만 하여도 춘궁기니 보릿고개라는 것을 기억할 터이고 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러한 배고픔의 시절은 단군 조선 이래 1960년대까지 이어온 우리 결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반만년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 준 분이 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당시 서양의 산업화는 평균 200년, 일본은 평균 100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약 30년 소요되었다. 영국 산업혁명 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3에서 4%였으나 박정희 재임 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10%대였다. 미국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20세기 진정한 혁명가는 오직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새마을운동을 통한 자신감 획득과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경제가 발전되어야 민주주의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중 개발 독재를 하였으나 그분의 한강이 기적인 경제 발전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참고 인요한 박사의 말. 링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100배 더 독재를 했습니다. 신문사 300대 문 닫았어요. 주의회를 재판도 안 하고 연금을 시켰어요.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당신 까불면 감옥에 넣어 버리겠다 했어요. 남북이 나눠지고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링컨조차도 그런 극단의 처방을 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사람의 업적을 평가할 때 시대성을 감안한 평가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당시의 시대성은 배제하고서 오늘의 잣대로 옛날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일갈하였다. 맞는 말이다. 당시 시대성을 무시한 나머지 지금의 잣대로 600년 전 이성계를 평가하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반역이 될 수 있으며 11명 부인을 둔 세종대왕은 바람둥이로 매도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잣대로 과거를 평가하면 영웅은 단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매국노가 될 수 있다. 맺은 말. 상기 영웅 5분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적 주인공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분들의 영웅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경제 및 안보를 지키는데 대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 박사 2023년 11월 3일